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레이스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긍정의 말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요. 이 책의 뒷면의 내용이 너무 저를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 도서관에서 책을 집어서 빌렸습니다. 책 뒷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하는 말을 바꾸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하는 말을 바꾸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 책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던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위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보다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잘 안 됐어. 혹은, 누구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탓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상황, 그 상황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또 내 감정이 평안해진 거와 혹은 평안하지 않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과 분노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어서 전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말습관입니다. 책 5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행복할 일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행복할 땐가요? 여러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물으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따져가며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대요. 누군가가 너 불행해야 돼. 너 행복하지 마. 라고 강요를 한 건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대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난 행복하지 않아.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하루하루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책 53페이지에 행복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인지하고 개봉을 하는 순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을 놓고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내 내면의 행복이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는 이제 닉 부이치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책을 몇 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서전 읽게 되었는데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보면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팔과 다리 가지고 태어났는데 닉 부이치치께서는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본인의 삶을 너무 비관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삶을 비관하지 않고 내가 내 신체 조건은 이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한 뒤로는 너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서핑을 하는 모습도 저는 보았고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서서 많은 분들에게 강연을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연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신 오수영 씨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단란하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펀드 투자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얻으셨대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웠고 또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웠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그 펀드 투자로 인한 빚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가짐을 바꾸었대요. 어떻게 바꾸었냐?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저버리지 않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남편조차가 있는 것도 나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야 라고 마음가짐을 바꿨대요. 그 뒤로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졌던 것을 행복과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하셔서 지금 책을 이제 쓰셨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55페이지에 평소에 잊고 지냈던 것과 그리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행복을 찾으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접해요. 9시에 출근을 했고, 또 그리고 회사 업무를 했고, 또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했고, 퇴근을 했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 그러나 그 삶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대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한 조건을 찾았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한, 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이렇게 뭐 하늘이라던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삶조차에 감사를 느끼고 그러한 삶조차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힘든 주변의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씨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행복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어서 그냥 무심코 흘려보냈던 일조차 나에게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생각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책에 보면 이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써보라고 책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한 조건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점이 나에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 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지? 보통 사람들은 장점보다는 내 자신의 단점을 먼저 바라본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뇌에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익숙하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깎아내리고 안 좋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이런 것을 과감히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 장점이 뭐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산을 보면 나무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곧게 쭉쭉 뻗은 멋있는 나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기 흉하게 구부러진 나무들도 있대요. 그러면 목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수의 입장에서는 구부러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부러진 나무는 볼품이 없고 그냥 못생긴 나무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구부러진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래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곧게 뻗은 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잘려나간대요. 그러면 삶이 그만큼 짧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그걸 어떻게 장점으로 개발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단점을 장점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세상에는 단점만 가진 사람이 없고, 근데 세상에는 단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단점만 가진 사람은 본인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자신의 장점 20가지를 적고 거울 앞에서 낭독해 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장점 2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거울 앞에서 한번 낭독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잘 웃어. 미소가 아름다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어. 혹은 나는 이런 업무를 잘해. 나는 컴퓨터 타자를 빨리 칠 수 있어. 나는 워드를 잘해. 엑셀을 잘해. 또 내 자신의 연구 분야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잘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이제 내 장점 2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장점 20가지 뭐가 있지? 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지? 내가 가진 재능은 뭘까? 나는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용기를 주는 나만의 명언을 정하래요. 그러면서 하나의 큰 예가 나와 있거든요. 마동석 씨 아시죠? 마동석 씨는 원래는 미국에 사셨대요. 미국에서 이주하면서 원래 꿈은 이제 영화배우였대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꿈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학비랑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미국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유명세도 타곤 했지만 결국엔 내가 액션 배우가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을 무작정 왔대요. 그러면서 많은 단역을 하게 되면서 범죄도시로 이제 크게 알려진 배우가 되었죠. 그때 한 힘든 고비가 있었대요. 이제 본인은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가세가 기울어서 미국에 가면서 그 꿈이 좌절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혹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떨 때는 그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나는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서러울 때도 있었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잡아주었던 대사가 로키에 있는 명대사래요. 세상은 결코 따스한 햇살과 무지개로만 채워져 있지 않아. 버티지 않으면 평생 무릎을 꿇은 채로 살아야 하지. 인생은 난타전이야.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느냐가 아니라 끝없이 맞으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인생은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끝없이 맞으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동석 씨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이길 준비가 아니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패배를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이렇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 마음으로 결국엔 이렇게 유명한 대스타가 될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가수 이상미 씨 아시죠? 미우새로도 나왔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룰라 시절 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룰라 음원도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테이프도 많이 듣고 따라 부르기도 했고,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면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춤도 추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이상미 씨인데 한동안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 69억 원이라는 빚을 져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빚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셨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갚으면서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셨던 채무자도 서로 이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갚아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힘들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계속 되뇌면서 마음을 다잡았대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웃는 것은 인류이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계속 그 명언을 되새기면서 빚을 갚아 나갔대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내가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새겼던 명언 있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명언들을 계속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명언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명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명언 하나가 때로는 여러분이 만날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등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는 행복해. 나는 왜 행복하지? 행복한 이유와 함께 나의 장점 뭐가 있지? 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장점 20가지를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자존감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올게요.